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100만 탄핵 1000만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네, 빨리 해라. 예, 그러니까 이 머뭇거리지 탄핵을 하자는 것도 있지만은 국회가 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해라. 네네. 즉각 발의해라. 네, 2,000원인데요. 일주일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네. 와, 오늘 아침 10시? 어, 오, 선생님 이거 100만이면 엄청난 건데요. 엄청나죠. 예상하셨습니까? 심리. 이 심리를 예상하는 사람일지라도 네네. 항상 보면 국민들 혹은 민심의 이 수준 네. 잘 예측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항상. 이번- 민심이 학자의 예, 분석을 뛰어넘는다. 예, 아. 항상 그걸 앞질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이기겠지 상당한 정도로 아. 하면 뭐 이제 압승을 한다든가 아. 뭐 이렇게 해서 참 네. 국민들이 굉장히 정확하다. 아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민심은 과학이라고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민심 과학이죠. 민심은 맞습니다. 과학이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이 민심이 그동안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네네. 이 탈출구, 분출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었죠. 있거든요. 네. 마땅히. 아하. 그러니까 뭐 촛불행동에서 하는 집회가 항상 있지만 네. 그 매주 그거 나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담도 되고 실제로 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많이 알려지지 예, 않았고.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음. 막 뭔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아하. 뭐 어떻게 하지 뭐 할 게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게 이제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건 할 수 있지 내가.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뭐 이제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것도 선생님 약간 귀찮긴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그냥 보통 그냥 한번 클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도 이 정도는 감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 게다가 이거는 사실 5만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한 해서 3, 4일 만에 넘었어요. 네. 지난 저희 방송 때 이미 넘었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특별히 많다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만을 넘었을 때 멈출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뭘로? 윤석열을 탄핵하고자 하는 의지, 지금 윤석열을 반대하는 의지를 알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나도 뭔가 실천에 나서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만이 넘어서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는 거죠. 하나의 이제 약간의 국민운동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약간 이거 자체가 촛불 시위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 시위라고 볼 수 있죠. 온라인 시위예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한 10만, 15만 됐을 때는 아예 다루질 않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50만 넘어가니까 이제 어. 조금씩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고. 네. 야, 저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100만 되니까 다루더라고요. 조선일보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지. 이거 야 100만까지 될 일인가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안 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들도 이제 완전히 이게 대세가 돼 버리니까. 만약에 이 숫자 100만의 숫자가 예. 거리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 항쟁에. 그럼 이제 박근혜 탄핵 끝이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다. 세상이 뒤집히고 정권이 뒤집히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도로 폭발적으로 진행되니까. 폭발적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국민분들은 완전히 약간 신난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어떤 놀이가 됐어요 지금요. 지금도 제가 좀 전에 여기 그 방송하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대기자가 3만 명이에요. 어유, 네네. 대기자가. 네. 와, 저희 처음에 이거 5만 명만 돌파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대기자가 3만 명이라니까 이게 네. 진짜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또 100만이 넘어가니까 네. 그 하시는 분들이 더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기왕 한 거 시작한 네. 거 끝을 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한 번밖에 안 된대요. 1인당 한 번. 그렇겠죠. 선생님 안 하셨죠? 네, 전 안 그 합니다. 선생님이 안 하세요? 아니 너무 많아요. 전 대기 타는 걸 싫어하거든요. 대기 타는 게 힘들다. 네. 이게 저 비행기 모드 있잖아요. 네. 핸드폰에서 비행기 모드 한번 갔다가 오면 된다는데 또. 그래요? 무서운 게 그런 방법들이 막 지금 시민분들이 알아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저 데스크탑은 랜선을 뽑았다 끼면 된다.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지금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는지. 네. 또 이제 뭐 탄핵멍 그래가지고 불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캠핑 가면 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계속 숫자 올라가는 그 탄핵 멍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아주 대유행하는. 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요? 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너무 답답했죠 그동안. 이제 즐거운 놀이, 윤석열을 혼내주는 놀이. 혼내주는 놀이. 근데 이 정도 100만 넘어서면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거 탄핵 미적거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네. 그런 압박을 느낄 거고 아. 국힘당 입장에서는 와 이거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쪽으로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의 숫자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있다. 네,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다룬 것 자체가 네네. 이게 이제 증명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야 이게 네. 야 우리도 안 되겠다. 기사는 쓰자 일단. 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었고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찬성이 58.8%, 반대가 38.9%거든요. 그러니까 네. 6대4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디서 한 여론조사인가요? 어디서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60% 정도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이 탄핵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들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긍부정, 윤석열이 잘하냐, 못하냐, 그럼 대체로 6대4거나 네, 7대3이나 7대3, 김건희가 네. 나대고 막 그랬을 네. 때는 7대3인데 탄핵해야 되지 않냐? 일단 이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상징적이죠. 상징적이고요. 네. 그랬는데 이것도 6대4 정도 나온다. 이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선생님? 큰 거죠. 또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 아마 실제로는 저는 한 7대3 거의 도달했을 것 같아요. 7대3까지. 국민들의 이제 민심은. 아하. 근데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약간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6대3 정도로 나온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탄핵은 좋냐 싫냐보다는 좀 더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긍부정을 따지는 것보다는 훨씬. 윤석열 좋냐 싫냐 그러면 그냥 아우 싫지 막 이렇게 맞아요, 그냥 맞아요. 체크를 하다가도 네네. 탄핵 찬성 반대를 물어보면 조심스러워져요. 그렇죠. 싫긴 한데 네. 윤석열이가 탄핵에 찬성하는 건 좀 그런데 윤석열 날라가면 세상이 잘못하면 뒤집힐 수도 있고 네네. 이거 안 돼. 탄핵은 일단 막아야 돼.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층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약간 보수 성향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좋냐 싫냐에 대해서 싫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탄핵을 물었을 때는 반대쪽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엄청난 이제 그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숫자죠.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의 보수층들도 대부분 윤석열만큼은 싫어한다고 봅니다. 예. 싫은데 대안이 없고 마땅히 대안이 없다. 현재 탄핵으로 날렸을 때에 그 뒤에 후폭풍이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일단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윤석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자기들도 봅니다. 부끄럽다. 그렇죠.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네. 윤석열 칭찬하기에 입이 더러워지는 이런 느낌. 네. 예. 부끄러울 거예요 진짜. 부끄럽죠. 선생님. 너무 바보, 너무 이제 수준이 낮으니까. 최근에 정말 나온 뉴스들 보면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은 본격적으로 네. 수면 위로 부상해서 네. 전국의 주요 화두로 되지 않겠냐 네, 하면서 네. 예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탄핵이 본격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윤석열 심리가 어떨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좀 하고 있다. 국정을 뭐 잘 진행되게 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잘 진행됐죠. 뭐 석유도 터뜨렸고, 석유도 네. 정신건강건도 얼마 터뜨렸고, 뭐 선생님 등등등. 석유권 진짜 이거 한 달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득한 옛날 같지 않습니까? 정말 아득한 옛날 같아요. 무슨 뭐 당군 시대 얘기 같아요 진짜. 또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렇게 진짜 대통령이 나서까지 했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국정이 잘 안 된다 지금 탄핵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고속도로 얘기고요. 더 휘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지금. 네. 아니, 그러면서 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 야 선생님 이거 분석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 있잖아요.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 이 네네. 말은 위기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위기는 느껴진다. 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실은. 네. 대통령실은 네. 아직 윤석열은 아니고 모르고. 윤석열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만큼은 네. 야 이거 심각하다. 네, 심상치 않다. 네. 이러면서 이제
방어적 논리를 피는 거죠. 네네. 설마 되겠냐?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는데 네네. 이제 곧 나오겠죠. 명백한 위법사항이 지금 이미 나왔기도 하고 좀. 네네.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탄핵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인 것이고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면서 바짝 긴장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설마 했는데 진짜 탄핵 국면으로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예. 들어갈 것 같고 국회도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니까 아하. 이제는 예의주시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하. 이런 거고 문제는 대통령실 정도는 이런 인식이 생겼을 건데 네네. 윤석열이는 어떨까? 네. 윤석열은 정말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네네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역사상 가장 국민들의 반응이나 네. 혹은 국민들의 지지율, 예. 국민적 지지율에 둔감한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제일 관심이 없어요. 제일 관심이 없다. 예, 그리고 제일 덜 무서워하는. 아.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세상을 위아래로 갈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내 위와 아래.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아래잖아요. 네. 아래쪽에서 지지율이 뭐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날 사랑해 주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관심이 없다. 별로 없어요. 아하. 그냥 언제든지 힘으로 짓누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윤석열은 물론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네. 조금 긴장하겠죠. 아하. 그러나 뭐 큰일 났다. 좀 착해져야 되겠다라든가 감옥 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여보 짐 싸 뭐 이런 식으로 예.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이것들 봐라. 자꾸 덤비네. 네. 한 방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 네,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져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은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 서울에 한 100만 200만 나와서 집회를 해서 용산을 포위하고 네. 나와 멧돼지 뭐 이러면 그때 정도 붙여놓고 멧돼지 구이 뭐 부지가 바비큐 부르면서. 곧 이제 판매 개시 뭐 이렇게 그럴 정도가 돼야 아이고야 뜨겁다 이러지 뜨거워.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둔하다. 센스가 없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내가 1%가 돼도 그런 얘기 뭐 이거 했었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마치 그런 얘기는 굉장히 신경 쓰는 얘기 아니냐. 오히려 역으로 그런 이 여론조사 같은데 네. 예.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진 않다. 진짜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 네, 제일 안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네. 윤석열이 겁이 많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겁을 내지 않을까 싶은 건데 선생님 말씀은 그거는 위에 쪽으로 내요.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내고 아래쪽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 형님이나 미국 뭐 형님. 미국 아버님 정도나 돼야 건이나 뭐. 네. 김건희나 정봉쯤 돼야 네, 무섭죠. 무서운 거고. 아래쪽은 안 무서워. 안 무섭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실은 공포가 있지만 네, 위아래를 더 큰 갈라서. 공포가 있으니까 네. 이 공포로 위아래를 나눈 거군요, 자기가. 그렇죠. 자, 예를 들면 한동훈만 해도 지지율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한동훈은 신경 많이 쓰죠. 뭐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 이런 거 네.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든 셀카를 찍어야 하고요. 한동훈은 왜 그러냐 하면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인정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관심이나 김건희처럼. 네. 이런 사람들은 여론에 신경을 많이 써요. 엊그제도 뭐 또 사진 찍었더라고요. 책 네. 들고 뭐더라? 나는 뭘 쓰고 있나? 형광펜. 뭐 하여튼 뭐 네. 책을 들고 꼭 그렇게 네. 뭔가 좀 에세이던데 네. 자기가 뭔가 읽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가 봐요. 내 머리가 비어 있지 않다. 선생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는 머리 비어 있지 않아. 머리 있어. 난 가발을 쓰고 있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한동훈이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네. 한동훈은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워했던 아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랑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구든 간에 무차별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인기 이런 거에 연연할 텐데 윤석열은 사랑은 꿈도 못 꾸는 상황. 아예 맞으니까 맨날 고못으로 맞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심사 뭐겠어요? 네. 사랑받기가 아닌 거예요. 사랑받기는 사친 거죠. 안 맞는 거. 어우 끔찍하네. 이게 그래서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보다 더 심한 거네요. 더 병적인 거예요. 사실. 공포 안 맞는 거. 무서움, 두려움. 그것 때문에 힘을 추구하는 게 된 거거든요. 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욕망이 이게 있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데 그게 전면에 나오지 않고 항상 힘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이런 것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론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몇 퍼센트 지지하냐, 네. 사람들이 나하고 셀카를 찍으려고 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무릎 꿇려놓고서 막 거기서 잘난 체하고 네. 한 대씩 때리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안심을 겨우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이를 사랑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보다 패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더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그렇죠. 나오지 않겠어요? 네. 윤석열이 그 케이스라는 거죠. 사랑은 지금 윤석열에게 거의 사치 수준에.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 거군요 지금. 그거는 생각도 안 하는, 급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맡고 있으니까 자기가 오. 이 매맞는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야 이게 끔찍하네요. 그걸 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제 김건희나 천공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 존재들이 다 공포네요. 그러면 얘한테는요. 그렇죠, 공포죠. 그거에 비해서 국민들은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존재인 그렇죠. 거예요. 얘한테는. 신경 다 쓰고 뭐 국민들한테 사랑받겠다 이런 것도 없고 천공이나 김건희한테 사랑받겠다도 없어요. 사실은 윤석열은 사랑받겠다도 없다. 안 맞으면 된다. 안 맞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밥 주걱으로 또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김건희가 실제로 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말로 예. 뭐 그 저 언어 이명수 폭력. 기자랑 통화한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우리 집 아저씨는 뭐 방구나 뿡뿡 기고 뭐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죠.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야, 너 같은 놈은 나니까 데리고 살지. 그렇지만 그 얘기를 진짜 직접적으로 했다면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공포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타격. 뭐 직접 안 때려도 토리 보고 물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돌이야 돌이 물어. 토리 물어. 네. 그러면 막 가서 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 100만까지 돌파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우리는 좀 윤석열이 좀 좀 정신 차리길 바라는 건데.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린다. 이런 거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까 네. 이런 거 짱구 굴리고 있을걸요. 아니 저도 그런 우려는 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100만이 다가갈수록 기분은 좋지만 네. 그런 공포가 저도 약간 생기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럼 이거를 돌파하려면 또 공안 정국이나 그럼 뭐 또 이제 뭐 어디 뭐 촛불행동에 뭐 간첩이 있다 뭐 이런 가지고 그냥 논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네. 정청래 의원이 옛날에 네. 뭐 미모 나온 방화했더라 뭐 이런 걸 색깔로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옛날에 조국 장관도 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상호명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쟁 국면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선생님도 오랫동안 해오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약간 좀 두려움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것은 뭐냐면 네네. 이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돼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 네. 윤석열은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아하.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만 해도 지금 긴장하잖아요. 음. 윤석열은 맨날 술 먹고 앉아서 괜찮아 총선 우리가 이긴 거야 이러고 있지만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그건 조선일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한독수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못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포위당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윤석열의 힘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김재규가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게 계엄령 하자래도 네네.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럼 군인들이 미쳤니 우리가 네 명령을 듣고선 아하. 이걸 하게 네. 싫어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사고 치는 그러니까 것도. 이제 지난 그 박근혜 탄핵 때는 네. 그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폭로를 했던 건데요. 네. 윤석열은 그 이상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네, 하면은 진짜 뭐 네. 200만 뭐 네. 만약에 한남동부터 그냥 용산을 다 둘러쌌다. 그러면 이제 뭔가 더 세게 나올 텐데요. 그럴 때 그러려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탈이 엄청나게 크겠죠. 이탈이 클 수 있다. 네.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사회 분위기가. 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 네네. 이 100만 청원이라든가 예.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은 윤석열의 손발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윤석열이 쓸 수 있는 가용 카드를- 자산, 가용 카드, 자산을 이런 것들을 묶어놓는 묶어놓을 게 수 되는 있으니까. 거야. 그거 그러네요. 중요하죠. 탄핵을 통해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더 좋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이거를 이제 청원하면서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각 발의를 네. 요청하는 청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사실상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 혁신당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야당들에게 네. 즉각 발의해라 지금 제발 네, 빨리 좀.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100만 넘어갔다는 게 어떤 민주당에 대한 이런 그 야당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벌써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저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대표 부대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치인의 도리가 뭐예요? 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도리가 뭐 도리도리예요? 윤돌인가? 윤돌이를 아 얘기하는 윤돌이. 윤도리에 맞지 않는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라고 했죠. 예예. 이게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았죠. 네네. 근데 자기는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인은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네. 국회의원은. 네.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뽑아준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니까 민심을 대변할 국민들의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기 판단이 아닙니다. 아. 자기 이익도 아니에요. 네. 국민들의 판단과 국민들의 이익이죠. 그것을 따르는 거다. 항상 그걸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이죠. 예. 그러려고 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안 따르겠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네 벌써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이네요. 싸가지 없는 말이죠. 네. 정치인이라면 속이 더 불안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이게 민주당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심을 받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무슨 민심이 있다. 민심이 이래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다가 민주당이 망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진경로를 뚫는 역할을 하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도하는 정당, 이끄는 네네. 정당의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국민들이 열심히 싸워서 하야 국면을 만들고 탄핵 국면을 만들면 거기 가서 네. 숟가락 얹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민심을 배신하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심판받고 윤석열한테 지금 정권을 물려준 거 아닙니까?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걸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민주당이 과거보다 더 좋아진 건 맞는데 개혁적으로 바뀐 건 맞는데 여전히 예. 이 의회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정치하기보다는 네네. 의회에서의 국힘당과의 관계에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제도권 정당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은요 국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불신을 좀 표명한 것이기도 해요. 아 이거 자체가 탄핵 발의를 너무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의회 믿다가는 네, 죽도 네. 밥도 안 되겠다 쟤네들 잘 못한다. 아,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뭘 좀 해보자. 참 그 말씀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압력을 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라. 이게 이거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싸대기만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싸대기다 이건. 그렇죠. 조국 혁신단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쇠빙선 된다고 그랬는데 네. 쇠빙 빙선인지 맨 뒤에 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게요. 빙수 역할도 못 하고. 빙수도 안 되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도 갑자기 개헌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네. 자꾸 이런 뭐 퇴로를 열어주려고 좀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네. 이 극우 세력도 윤석열을 날리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구구도 그렇죠. 네네. 윤석열을 계속 두다가는 안 되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윤석열 날리면 자기들도 같이 날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윤석열만 떠서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떡 파서. 네, 떡 파서. 네. 성렬이만 날리고 자기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려면 보수대 연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보수대 연합의 매개체가 뭘까? 예. 개헌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이 모여서 보수대 연합 내지는 연대를 하는 거죠. 그 한 축으로 뭐 한동훈을 꼽았을 거고 예. 그런 음모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개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사람 개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수대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예, 예. 그런 흐름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흐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 안에 놀아날 수도 있는 이용당할 수도 놀아날 있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예.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이런 흐름을 더 가시화시킬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경고를 한 거다. 이런 흐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청원이 100만이 넘어간다는 의회에서 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네. 의회 권력 줬더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네. 빨리 탄핵 발의해서 예. 좀 윤석열 끝 좀 내라. 아,
그리고 윤석열 손발을 묶어서 전쟁을 좀 방지해라. 네네.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많죠 지금. 이거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이거 요청 청원 일본에 전쟁 얘기 나와요. 탄핵 사유 중에 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위법 사항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냐 그러는데 그런 게 명백한 헌법 위법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헌법에서 일본에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다. 무력 통일을 추구하고 무력 통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무력으로다가 그렇죠. 지 살 길 찾으려고 하는 전쟁을 촉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왕 뭐 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한때는 그 386들도 말입니다. 네. 다 진짜 뭐 열심히 데모하고 네. 민주투사들 아니었습니까? 뭐 그때 젊었을 때는 좀 그랬겠죠. 근데 왜 들어가면은 국회의원만 되면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국회 수도물에 뭐 약을 타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열심히 하시는 그런 그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변절한 김문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소위 386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 네.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사익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운동을 할 때도 학생 운동을 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100%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 공익을 추구한 마음도 있었겠죠. 뭐 5대5 정도로. 네네. 근데 이거면 안 돼요. 언젠가는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100%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공익 추구가. 100%가 공익이어야 되는데. 쉽게 하면 쉬운 말로 통속적으로 하면 순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학생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전대회 의장 됐다고 목에 힘들어가고 막 기분 좋다,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하나를 다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싸우겠다. 이런 정도의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치권이 100% 수혈됐을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바뀌었다라는 말을 사실 잘 안 믿어요. 원래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 압도당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더 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원래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국민들과 함께. 네네. 근데 딱 격리가 돼가지고 격리가 돼서 국회라는 데 들어가고선 소위 정치권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경우 그 물에서 노는 거죠 계속. 엘리트와 기득권. 그러면서 국민과 유리된다. 기반이 사라지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원래의 그 어떤 국민들의 이익,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그런 어떤 지향을 잃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정당 자체가 철저하게 민중 속에,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린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중정당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들이 대거 들어와서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갔죠 지금.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당원들의 실제 권리를 당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당으로.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당원들이 주도하는 정당 만들고 싶다. 그걸 추진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중이라는 얘기는 그런 정당이 아니란 얘기죠. 아직 역으로 말하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다. 기존까지는 유명한 뭐 정치 지도자들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이 개파 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한 쪽이지 국민들에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정당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정당이 수혈됐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민중운동을 할 때는 항상 뭐 노동자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맨날 그 국회의원들만 다 만나는 기득권이고 거기서 놀다 보니 이제 원래의 마음과 지향을 잃어버리는 사익과 기득권이 만나면서 이 증폭이 돼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은 뭐 달리 말하면은 국회의원이 뭔가 우리를 끌어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사실은 그래야 맞는데요. 원래는 그걸 바라고서 그걸 바라고 뽑은 건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탄핵 청원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런 민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저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도록 더 나서라 탄핵에 이런 채찍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김진표 회고록이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선생님.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보면은 윤석열이가 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만났더니 이제 김진표는 이태원 참사 듣고 이랬으니까 네. 이상민 정도는 좀 잘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김진표는 여러분 저희가 익히 얘기했듯이 수박 중에 수박, 네, 뭐 왕수박이라고 봐야죠. 왕수박. 근데 그런 왕수박이 봤을 때도 야 이건 좀 잘라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하는 말이 이태원 참사가 지금 특정 세력에게 의해서 유도가 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을 잘랐다가 이거 진실이 밝혀졌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억울하지 않겠냐. 네. 와 네, 그랬다 그러죠. 엄청납니다, 선생님.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김진표 회고록은 결국 이제 김진표의 살기 위한 뭐랄까요? 그렇죠. 발버둥인 예. 것 같은데. 네네. 여태까지 수박으로 잘 살아왔는데. 내용보단 벌써 그쪽으로 가시는 거군요, 선생님.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요. 김진표가 왜?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진표가 왜 했냐 이거를. 아니 윤석열이가 그런 개소리 같은 걸 했을 때 네네. 얼마나 화가 나야 됩니까? 그렇죠. 당장 화가 나야죠. 네. 너가 대통령이 맞냐? 나 네. 알고 봤더니 너 미친놈이구나. 네. 어떻게 그걸 믿고 있냐? 막 거기서 싸우든가. 싸우든가. 싸우고선 윤석열이 아니다. 난 진짜 음모론을 믿는다 그러면 네. 나와서 기자회견 했어야죠. 바로 나와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태원은 재결될 수 있겠냐 이거. 자, 그 특감하자라든가 뭐 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김진표가 그때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 다 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네. 대통령실과 국힘 쪽에서 공격하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그때는- 조작된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그때는 말을 안 했냐? 그 진실이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김진표가 그때는 그렇구나 해서 이제 수박이니까 네. 수박답게 행동을 한 건데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애매한 거죠.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 돌아가는 게 윤석열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자기가 국힘당에 입당할 수는 없고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네. 뭔가 좀 공헌을 한 게 있어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돌아오고 싶다. 안 그래도 수박으로 찍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걸 터뜨려서 네. 그때 윤석열이 이랬다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예. 제가 뭐 그래도 터트린 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잘 터트렸는데 네. 그때 터트렸어야지 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달리 말씀해 보면 지금 상황이 이제 뭔가 넘어가는 분위기라는 걸 직감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진표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 일리가 있는 것이 그 진수인가요? 옛날에 보건부 장관했다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국힘당 의원이죠 예전에. 어. 이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진해 연구실이에요. 국힘당. 네. 그쪽 정책팀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도 이상민 정도 날리는 게 좋겠다고 의견안을 보냈더니 잘렸죠. 윤석열이 또 경로를 하면서 네. 어떤 XX가 이런 걸 했어. 어. 근데 그 원장이 잘렸다. 네. 그랬더니 원장은 또 인터뷰하니까 아유 뭐 저는 그것 때문에 잘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는 이제 보수 안에서도 수박에서도 이런 윤석열을 공격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기울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판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자. 정진석 네네. 비서실장이 예. 뭐라 그랬냐면 네네. 윤 대통령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그거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이.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은 유튜브에 의존한단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이 말에서. 중독은 맞다. 그러니까 보고 계시다. 여전히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많이 보는 건 아니다. 네. 그게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봐요? 네. 유튜브를 네. 필요한 만큼만 보자 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다. 이거 사실은 변명한다고 예, 했지만 변명한다고 했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 사실 자백한 거죠. 자백한 거다. 자기도 모르게.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머리가 안 좋은데 자, 네. 어쨌든 윤석열은 사실 머리가 비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검찰에 백지 상태였습니까, 선생님? 검찰에서 거의 이제 백정 노릇만 했지 네. 정치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이에요. 뭐 아리 백도 몰랐고 네. 뭐 정치가 어떻고 이념도 없고 자기가 친문이라고 주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쪽에서 친노다 친노. 친노 그쪽에서 대선 후보 나가려고 네, 했다고 네.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머리가 거의 비어 있었고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검찰 때만 해도. 네네. 근데 검찰총장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국힘당 머릿속에 뭘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힘당 쪽으로 갔기 때문에
머리에 그 집어넣는 걸 유튜브를 본 거예요. 얘는 또 책을 안 보잖아요. 네. 맨날 유튜브만 보거든요. 책과는 뭐 거리가 그렇죠. 멀어 보입니다, 선생님. 네. 책은 다 그 쓰레기장에 버렸죠. 네. 책은 이제 술안주 쌀 때나 쓰고 네. 딱 책상 닦을 때나 쓰는 네, 거지. 네. 책을 안 본 사람이에요. 예, 예. 유튜브를 보는데 아하. 유튜브는 지금 극단적으로 갈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하. 이제 진보 성향의 유튜브들이 있고 예. 또 민주당 계열의 유튜브들이 있고 예, 예. 민주 진보 계열. 네네. 나머지는 극우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이 중간 뭐 이런 보수 합리적 보수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딱 두 개인데 윤석열이 뭐 진보 유튜브를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본 거죠. 계속. 그러면서 머릿속에 비어 있으니까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쏙쏙. 쏙쏙.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친일파들이 나라를 근대화시켰다 그러면 네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그렇죠. 걔네들이 우리한테 한 짓이 뭐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이 역사를 모르니까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쏙쏙 처음 들어오는 듣는 얘기. 아, 일본이 우리를 그러셨구나. 어쩐지 내가 젊었을 때 일본 가보니까 거기 깨끗하고 좋더라고. 그렇지. 우리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장학생이셨어. 거기. 맞습니다. 그 머리에 잘 들어가는 거죠. 아. 백지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네. 천공이 말하는 것도 헛소리라는 걸 알아요. 아. 아우 천공 저뭔 소리야. 그렇죠.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건 그겁니다, 사실. 네. 근데 머리가 비어 있으면 천공이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태어나서. 네. 그러면 우주의 진리는 7대3 법칙이야 이러면 네.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없다. 다른 법칙은 모르니까. 네. 이러면서 이 머리가 완전히 뉴라이트 쪽에 장악이 된 겁니다. 완전히. 예, 윤석열의 머리가. 예, 예. 안 그래도 이제 비어 있는 머리가 이제 꽉 차버린 거죠, 그걸로. 아. 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극우 유튜브를 본 또 하나 이유는 김건희라는 의심이 들죠. 아,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김건희가 극우 유튜버를 관리했다라는 설이 아,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대통령 그 취임- 취임식 때도 예, 네네. 취임 뭐 행사인가 거기에도 극우 유튜버를 초청한 게 맞습니다. 김건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극우 유튜버를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김건희가 다른 거 보도록 놔두겠어요? 윤석열한테? 음. 윤석열이 저 어떤 유튜브를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찍어주겠죠. 나. 요거 봐. 이거 봐라. 아 그리고 만약 윤석열이 딴 거 보고 있다. 그럼 바로 이제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이 자식아? 네. 토리 물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 영향 때문에라도 아하. 그거 유튜버를 계속 볼 가능성이 수밖에 있다. 없는. 그런 것도 하나 의심이 되죠. 음. 근데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이 예. 일베 같은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뉴라이트 저희들이- 집단이라는 거.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되면 이거 일베가 지금 정권을 잡은 꼴 아니냐?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일베가 정권을 잡은 꼴이 된 거죠. 머리로.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와. 그래서 음모론을 믿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네, 그렇죠.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윤석열은 음모론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도 겁이 그- 많으니까. 두려움과 겁이 많을수록 아, 그러네요. 피해 의식이 커요. 아니 원래 그 저희들도 네. 그 우리 인간도 네. 예전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와 천둥 치면 뭔가 하늘이 화를 내시는 아, 거다. 하나님이 벌을 내는 거다. 물이 막 범람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식한 데다 겁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겹쳐진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 취약하다. 취약하죠. 음모론은 취약하죠. 음모론에 취약하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그런다. 네. 이거는 배후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회자가 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 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그 다음 날 그 현장에 갔는데 윤석열이가 네. 그 현장에서 압사가 일어났다고? 뇌진탕 이런 거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벙쪘어요. 와 저건 뭐 박근혜보다 심하네.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네. 네. 쟤 밤새 지금 이거 보고는 들었냐. 밤새 술 처먹다 온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진이나 찍고 뭐 쫙 뭐 손가락질하는 거. 네. 근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여실히 그런 것 같은. 상황 판단을 못했다기보다는 네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인지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딱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믿거든 세상을. 그러니까 그 말씀 뭔 말입니까? 그 올바른 보고가 올라가서도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하고 예. 자기가 본 유튜브 이것만 믿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한테 네네. 진보 유튜브 줘 보세요. 예. 열심히 볼 것 같아요? 못 보시겠죠. 안 봐요, 안 봐. 화내요. 아. 경로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정보 자체를 편향적으로 습득하려는 동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김진성 그 이재명 대표 그 목에 네. 칼 찌른 놈 있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 네. 그 테러리스트죠. 살인범이죠. 살인범. 네. 이놈이 그렇게 그 뭐 정광훈 따라다니고 거기를 애국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구구 유튜버에 이렇게 경도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네. 이렇게 구구 유튜버에 경도되면은 위험한데. 그러면 엄청난 짓을 네네네. 진짜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 진짜 목숨을 잃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총선이면 지금 이거 네. 난리 나는 건데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대통령이 그려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극인 거죠. 와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야 진짜 우리가 정상인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100만이 서명했으니까 네네 좀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정상인의 경우에 이제 예. 그런 예측이 가능한 예. 거고요. 윤석열 같이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그런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것이 제가 총선 전에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총선 직전에 윤석열이 갑자기 뭐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윤석열이 여기서 만약에 어. 뭔가 뭐 경제개발 뭐 관련된 어. 이런 막 갑자기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 거를 제시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줘가지고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딱 대국민 담화 네네네. 그걸 보고 선생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야 이거는 진짜 네. 생각이 없구나. 답이 없어요. 지금 이런 그런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이런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박정희하고도 다르고 전두환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눈치를 보지 않는 네네.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에서 구구 음. 일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어우. 뇌수술에서 이렇게 보면 일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내가 예. 일배. 예. 손가락에 왕을 써놨지만 여기 그렇죠. 안에는 지금 일배라고 써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꽉 차 있다고 봐야죠. 그런 거. 이렇게 되면 진짜 이게 엄청 그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비참한 일이고. 예.